파이 네트워크. 사용자 수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는 그만큼 활발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을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사용자가 6천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럼 당연히 앱 생태계도 엄청나게 커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부터 파이의 D앱 생태계가 왜 기대만큼 크지 못하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파이 네트워크가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내놓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이 파이 네트워크한테는 정말 중요한 해였어요. 이때부터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또 핵심적인 개발 도구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자 생태계 만들 겁니다 하고 선언한 셈이죠. 이런 움직임의 가장 중심에는 파이 오픈소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이 파이의 코드라는 기반 위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일종의 라이센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PIOS가 개발자들한테 주는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가 제공하는 데모 앱 코드로 개발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핵심 코드를 뜯어보거나 그걸 복제해서 자신만의 버전으로 확장하는 포크도 가능하게 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무한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파이는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추는 도구를 내놓는데요. 바로 파이 AI 스튜디오입니다. 이 스튜디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코딩을 전혀 몰라도 그냥 우리가 쓰는 평범한 말로 이런 앱 만들어줘 라고 지시만 하면 앱이 뚝딱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누구나 자기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MVP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창작자의 풀을 엄청나게 넓히려는 시도였죠.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앱 생태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럴까요? 기대는 이랬습니다. 해커톤도 열고 새로운 도구도 나왔으니 이제 고품질 앱들이 쏟아져 나오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2025년 해커톤에 2,000명이 넘는 개발자가 참여했고 출시된 D앱 숫자만 보면 2만 개가 훌쩍 넘지만 대부분은 품질이 조악하거나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돈, 즉 경제적인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파이코인의 가치나 유동성이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게다가 사용자들이 앱에 돈을 낼 만한 결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요. 한마디로 개발자들에게 이걸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겁니다.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PIOS가 아직 100% 개방된 게 아니라서 개발에 한계가 있고요. 또 모든 앱을 코어팀이 일일이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은 개발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병목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파이 AI 스튜디오 같은 건 전문 개발자들이 쓰기엔 너무 기초적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심지어 파이어사이드 앱처럼 핵심 앱에서조차 문제가 생기면서 사용자 신뢰를 잃기도 했죠.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의 방식을 이미 성공한 생태계,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표를 보면 전략적인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파이는 모바일 중심의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많은 사용자, 낮은 비용이 강점이죠. 반면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개발자 중심의 전문가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강력한 개발 도구나 이미 형성된 시장이 무기고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개별적인 문제들,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이나 개발 장벽 같은 것들이요. 사실 이 모든 건 하나의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큰 핵심 문제는 바로 코어 팀의 중앙화, 그리고 앞서 말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재,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중앙화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선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인 탈중앙화의 정면으로 어긋나죠. 그리고 코어팀이 모든 걸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자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투명성이나 소통이 부족해지면 신뢰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실력 있는 전문 개발자들은 이렇게 통제된 환경보다는 개방적인 플랫폼을 선호하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 그러니까 2028년에서 2030년쯤의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게요. 만약 파이가 네트워크를 완전히 개방하고 AI 스튜디오 같은 도구들이 더 발전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생태계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면 2030년 파이 코인의 가격은 21달러에서 최대 100달러 선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이 중앙화 같은 핵심적인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생태계는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서 계속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030년 토큰 가격이 13달러에서 22달러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의 성공은 과연 그 수백만 명의 거대한 사용자 기반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중앙화된 통제를 내려놓고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까요?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